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 한 편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벼룩에게도 양심은 있다는데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부분 지도층 인사들이다. 이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이 염치고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후한무치한 이들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다. 이젠 국민들도 부끄러움에 대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수호지심은 붙들고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오늘 조선시대에 있었던 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태수, 군수 한 분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의 유일 태수 절치불성사라. 옛날에 한 고을 군수가 절치 매우 어리석어서 불성사라.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더라. 정사 처리가 서툴더라. 이런 뜻입니다. 일일은 목양 관우자 내정활. 하루는 관청의 소를 기르는 농부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옛날에는 관청에서 소를 길렀는가 봅니다. 하루는 관청의 소를 기르는 사람이 와서 내정활 아뢰어 말하기를, 관우 실족의 석교두하야 절각이흉. 관청에서 기르는 소가 돌다리를 건너다가 실족을 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다.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이처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 소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이처지, 이렇게 한 농부가 군수에게 물었습니다. 수부지소지. 그러나 군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리석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른다. 말하자면 소장을 써야 되는데 소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입아중 문기처와 급히 내하로 들어가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흉고 오장 하이 제지. 부인, 죽은 소의 고소장에는 죄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아내한테 가가지고 죽은 소의 결정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가 차, 분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하 관청, 피하 공방, 근각
하군기. 그러니까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고기는 관청으로 보내고 가죽은 벗겨가지고 공방으로 보내고 심줄과 뿔은 병장기 부서인 군기사로 보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차제지선이라. 그런 이렇게 쓰는 것이 아주 잘된 내용으로 제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남편 군수가 유유이출, 군수가 말하자면은 예예하고 고맙다는 표시를 아내에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의차 제급 나와가지고는 여기에 따라서 공소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수월 이 일이 있고 난 몇 달 후에 유맹상기부자 어떤 부친을 여인 한 백성이 고관 청출 물고첩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한 백성이 관에게 알리고 물고첩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고첩은 요새 말로 하면은 사망 확인서라고 보겠습니다. 사망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망 확인서를 써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확인서를 이렇게 씁니다. 수 부용 전제왈. 군수는 전에 죽은 소에게 적용한 제사를 다시 사용해서 말하자면 사망 확인서를 쓰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에 적용되었던 내용을 육하관청, 피하공방, 근각하 군기당위라. 말하자면은 고기는 관청에 보내고 가죽은 공방으로 보내며 심줄과 뿔은 군기사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인막 불해소. 이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은 놀라서 비웃지 않는 리가 없었습니다. 인막 불해소. 도신문지. 그리고 또 이런 소문이 퍼져서 관찰사가, 도지사가 문지, 이에 대한 사실을 듣고는 치지 하고가 상부에 보고하는 고가표를 낮게 매겨가지고 그 군수를 파면시켰습니다. 장귀야. 파면이 돼서 군수가 태수직이 갈려서 돌아가려고 할 때 기처 책지와 그 아내가 남편 태수에게 책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연군 불치 경치 체파. 그대는 정치를 제대로 잘못한 연유로, 그대는 불치한 연유로, 잘 다스리지 못한 까닭으로 경치체파, 마침내 파직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으니
수이민 불언이나 비록 백성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수이민 불언이나 독불개의 치모 마음속에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것이 당연하지요. 당출아 등정지일. 그래서 여기 관할을 나서는 길 어느 날, 나서는 그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즉 어느 옥교 중 저는 말입니다. 뚜껑이 있는 가마 속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으면 되겠지만은, 가마를 타고 가면 되겠지만은, 오직 어느 옥교 중이면 가능하지만 좋지만은, 가면 난연이라. 내야 뚜껑 있는 가마 속에 몸을 숨기고 타고 가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얼굴 알아보는 것을 면할 수 있겠지요. 가면 난연이라. 난이라는 얼굴 붉힐 난자입니다. 얼굴 달아오는 것을 가마 속에 숨겨서 앉아 있으면은 얼굴 달아오는 것은 면할 수 있겠지만은 자제마상, 당신은 말 위에서 하감 전면야 어찌 감히 무한한 얼굴을 감당하겠습니까? 어찌 감히 무한한 얼굴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부끄러움을 어찌 견뎌내겠습니까?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남편 태수가 하는 말이 오즉 당 몽우피이 행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땅히 소가죽 뒤집어 쓰고 가면 되지요. 나는 마땅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면은 남들이 못 알아볼 것 아닙니까? 라고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문자 실서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 정계에서 보면은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뭐 후한 무치는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부끄러움을 도대체 아는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부끄러움을 도대체 아는가? 반성 없는 철면피들이 많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러나 과오를 범한 이상 그 과오를 고쳐서 선으로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